일괄 투표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유가 모여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려고 그러면 13개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국회 정원의 3분의 2를 찬성을 얻은 그 사유만 골라내서 그 사유만을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예를 보시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여기 닉슨이 좀 빠졌네요. 미국 의회는 이제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 사항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그 사항만 골라서 소추했습니다. 본회의에 넘겨서. 더 나아가서 이게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 이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 소추안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투표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표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을 투표하면은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을 할 때는 직무수행상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탄핵 소추처럼 말이죠, 13가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 의원이 사유 하나 1회, 그 다음에 다른 50명 의원은 사유 2회,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가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했다, 이렇게 만일에 가정해 보면은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으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독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일괄해서 투표를 하면은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론이라는 거, 소위 주문이죠,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찬성이 되니까 마치 지금 탄핵 소추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 찬성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외관이 꾸며지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으로는 의사와 표시간의 불일치, 이거 착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했냐, 이렇게 보기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탄핵 사유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다른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섞어찌개 탄핵 사유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탄핵 사유의 내용하고 그에 적용된 조항,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이라는 거, 바로 법률 위배 행위 1번, 2번입니다. 여기 사건을 보면요, 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개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한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3개의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이 3개의 범죄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위배 또는 법률 위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하나, 법률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탄핵 사유로 제한한 게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뭐냐, 이걸 밝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위반되는가를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770억 원, 이게 뇌물죄로 소추되는 한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모두를 다 쇼크를 주게 한 가장 큰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이것을 뇌물죄를 띄어서 하나로 이렇게 독립된 탄핵 사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결했다고 합시다. 과연 3분의 2 의원이 뇌물죄 적용하는데 찬성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이득했다 하는 건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렬 서울지검장이라는 사람도 이 770억이니 뭐 이런 거 출연금 이거 뇌물죄로 기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말이죠, 이걸 뇌물죄로 소추하는 거예요. 이걸 직권남용, 그냥 뇌물죄 이렇게 소추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죄, 뇌물 강요죄하고 섞어가지고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데 동의한 의원의 이 대부분은 사실은 진심은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 아까 저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심히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탄핵에 찬성한 거지, 어떻게 그게 770억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770억 뇌물범이라는 건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770억의 뇌물이라면요, 이거 탄핵으로 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감옥소 교도소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뇌물죄니까, 770억 뇌물죄니까 종신징역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전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묶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란 말이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감형죄 이 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 소추할 거를 의결을 할 걸 안 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세요. 이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의 이 탄핵 소추 제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ial Impeachment 딱 쳐보세요. 제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미국의 어느 탄핵 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가지고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예요. 이거 아나무인입니다. 동서고금에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라는 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를 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 하면 이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 하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의적이냐 아니면 실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지던셜 임피치먼트라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프레지던셜 임피치먼트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저는 의문이고, 이렇게 또 나가서는 말이죠. 과연 이게 국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 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을 반드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안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성동 탄핵소추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20년의 검사 출신이세요. 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탄핵 사유와 섞어찌개라는 그 역사에 없고 법절에 없는 이런 탄핵 소추안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저는 이것이 고의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첫째는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여기다 소추장을 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속이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을 벌린 거라면 이건 절대로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입니다.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 될까 봐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